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박윤구의 스타일 벙커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귀한 손님 모셨는데요. 패션 쪽에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 친구를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는 저하고 패션을 같이 시작했어요. 동대문 쪽에서 그 새벽시장 쪽에서 패션을 같이 시작했고, 또 제가 이제 브랜드로 넘어갔을 때 브랜드 쪽에도 같이 이제 넘어가서 내셔널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뭐 나와서 저는 계속 이제 패션 쪽으로 브랜드 쪽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했고, 이 친구는 또 다시 브랜드에 나와서 시장으로 들어가서 또 자기 사업을 열심히 지금 뭐 한 10년 됐나요 이제? 네, 10년째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하여튼 시장 쪽에서 웬만한 알만한 사람도 알 거예요. 지금 중요한 역할도 좀 맡아서 일을 했었고, 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너무 바빠요 요새. 아무튼 왜 이 친구를 불렀냐면요, 요새 그 개그맨들이 2000년대 패션을 소재로 그 개그 프로그램을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게 진짜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뭐 밀리오레 2000년대 밀리오레에서 그렇게 뭐죠? 그거 이렇게 삐끼라는 말 써도 일단 그런 거 밀리오레나 두타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판매원들이 지나가는 동생들 잡고 삐끼 친다 그러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갖고 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지났죠? 이게? 몇 년 지났지 그게? 거의 20년. 그 20년 전 가까이. 얘기인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패션이나 이런 것도 너무 묘사를 잘했고,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도 너무 똑같고. 이제 저희는 그때 거기는 이제 밀리오레고, 저희는 길 건너에 도매상가 쪽에 있었어요. 제일평화라는 데 이제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재밌죠, 되게. 행복하고 재밌고, 패션에 대해서 이제 처음 입문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옷이 좋아서 둘 다 동대문 시장에 이제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옷들을 접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저희가 동대문 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의 패션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둘이 겪으면서 20년이란 시간을 지내왔고, 또 각자 살짝은 다른 위치에서 이 한국 패션을 뭐 어떻게 보면 이끌어갔다기보다는 같이 그 흐름에 타서 진행했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패션 얘기를 하면 아마 예전에 진짜 소주 한 잔 안 마시고 커피숍에서 두세 시간은 그냥. 두세 시간 아니야. 압구정동 거기 타메탐스, 탐탐 거기서 거의 밤을 새도록 막 대여섯 시간 얘기를 하고 그랬던 친구가 같아요. 요새도 이제 패션에 대해서 이제 통화를 하면, 얼굴 자주 못 보니까 통화를 하면 한 시간씩 하고 나면 막 전화기가 뜨끈뜨끈해. 한 시간씩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되게 좀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고, 뭐 그때 2000년대 막 이제 우리가 패션을 접하면서 군대 막 제대해갖고,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저보다 2살 어린데 동기이기 때문에 이제 친구로 같이 지내기로 그렇게 해갖고 지내고 있는 사이고, 딱 그때 우리가 제일 좋아했던 브랜드가 뭐죠? 그때 당시에 뭐 디스케어드보다 돌체앤가바나가 조금 돌체가바나도 좋았고. 그러니까 디스케어드. 지금 그때 저희가 이제 패션을 처음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이제 저희가 사부님으로 모시는 분이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동경문화복장학원 나오셨고, 아버님이 막 제일모직 창단 멤버시고, 굉장히 뿌리 있는 근본 있는 그런 곳에서 패션을 하셨던 분이 이제 브랜드 실장을 오래 하시고 나와서 시장에서 이제 자기 사업을 이제 했던, 저처럼 이 친구처럼 그렇게 했던 그런 분이요. 우리 진짜 되게 운이 좋았어요. 되게 정말 근본 있고 뭔가 이렇게 뼈대가 있는 그런 패션을 했던 분 밑에서 일을 했다는 게 굉장히 행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에서 브랜드로 넘어가고 이 패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배웠죠. 네, 엄청 많이 배웠고 지금 봐도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셨고 지금도 아직도 계속 패션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숨은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분은 어떤 그런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컬러나 그런 동선 여러 가지 이런 의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시장에 있는 수많은 브랜드의 디렉팅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저도 물론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지만 감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충분하지 그러지만 지금 시장에서 장사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돈을 못 본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벌어서 하고 했지만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또 그건 또 남다른 거니까 또 다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직도 저희도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처음 청담동의 명품 샵을 좀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옷을 입어보고 아 세상에 이렇게 비싼 옷이 있구나. 근데 입었는데 이렇게 좋구나라는 그런 것도 느껴보고요. 그때 이제 그분이 약간 좀 지금도 그런 게 또 유행이긴 하지만 약간 미니멀리즘이나 그런 부분을 대중적인 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어서 그분이 그때 좋아했던 20년 전에 좋아했던 브랜드들이 뭐 질샌더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지금도 질샌더 풍의 그런 옷들을 잘 하시고 뭐 남성복 평생 여성복을 하시다가 지겨워서 이제 브랜드도 때려치고 나와서 자기 걸 하시면서 남성복으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성격도 굉장히 남성스러우시고 그래서 질샌더, 뭐 휴고보스, 그다음에 프라다, 그다음에 돌체앤가바나 이 네 개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저희도 그런 옷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 특히 또 독보적이었어요. 저희 그 제일평화에 있던 뭐 블레싱 브라더라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시장에 있는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독보적으로 니트를 또 전문적으로 하기도 했고 니트가 한 니트 50에 우분 50이었나? 그 정도 됐죠. 티셔츠 같은 건 잘 안 하고 근데 니트가 이분이 너무 조예가 깊으셔서 모든 원사나 이런 것들을 막 해외에서 직접 오더하고 막 그런 꼬임의 수까지 다 오더를 해서 뭐 해외에서 제작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했던 하다못해 그때 저희가 뭐 사무실 나가서 디자인도 도와드리고 같이 시장 조사도 하고 밤에는 또 나가서 판매도 하고 했지만 프라다 청담동 매장 프라다 매장에 샵마스터들도 와서 저희 니트를 사가곤 했어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사갔고 그냥 스타일리스트 무슨 사진 작가들 그런 분들도 저희 매장에 엄청 많이 와서 협찬도 많이 했었고요. 협찬도 되게 했었고 그 당시 협찬 시장 옷 협찬은 쉽지 않은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루어졌었고 저희가 열광했던 브랜드가 그때 당시에 가장 첫 번째로 저는 돌체앤가바나였어요. 돌체앤가바나 왜 좋아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아무 왜 좋아했을까? 나는 돌체앤가바나가 왜 좋았냐면 한국에서 잘 보이지 않는 옷이고 일단 모델들이 너무 멋있었어. 그러니까 몸도 되게 좋고 그 남자도 조금 섹시할 수 있는 남자도 남자나 여자나 섹시할 때 가장 멋있고 그렇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체앤가바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멋있고 모델들 옷도 되게 섹시하고 그냥 입어보고 싶고 막 되게 입고 싶은 충동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그때 당시에 또 섹시한 느낌의 옷들이 뭐 베르사체도 있었는데 베르사체는 솔직히 입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약간 저의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돌체앤가바나는 믹스앤매치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믹스앤매치를 또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착장이 뭐냐면 착장도 있어요. 저는 정장 자켓을 입는데 대부분 어떻게 입냐면 검정 정장 자켓을 입는다. 그러면 블랙 셔츠 화이트 셔츠에 블랙 자켓 입고 블랙 슬랙스 입고 블랙 구두 신고 이런 게 그냥 되게 정상적인 건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블랙 자켓을 입는데
안에는 화이트 티셔츠, 브이넥인데 거의 막 이 명치까지 드러나는 이 좁고 깊은 브이넥 화이트 티셔츠에 블랙 슬림한 블랙 자켓을 입고 밑에는 디스트로이드 막 무릎 파져 있고 이런 그런 데님 셔츠에 데님 바지에 또 슈즈는 뭐 스니커즈를 신는다던가 이런 지금은 그냥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되게 파격적인 그런 스타일링이었거든요. 이게 셔츠와 데님 청바지를 입는다? 근데 막 여자 것도 아닌데 막 여자가 입어도 야할 것 같은 막 부인의 깊은 부인 그 착장 때문에 되게 좋아하게 됐고 그런 느낌 남자 돌체인가바나는 남자 티셔츠들도 굉장히 깊게 파여 있었어요. 브이넥이 부인액이 가슴이 드러낼 정도로 많이 가슴 파인 고리. 상황이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물론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몸을 불리는 거에 막 굉장히 운동 진짜 열심히 해서 몸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게 뭔가 운동도 되게 벌크가 커지는 덩치가 커지는 게 있고 막 갈라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게 이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멋있고. 근데 우리는 그때는 너무 말랐었기 때문에 둘 다 덩치를 키우는데 막 급급해서 하루에 5개씩 먹고 막 엄청 많이 쪘었어. 그래 근육을 키웠는데 가슴도 이제 막 돌체인가바나 모델들은 브이넥을 입으면 가슴 골이 쫙 드러나는 거 이렇게 이 가운데 선 가슴과 가슴의 가운데 선이 딱 드러나는데 우리는 밋밋해 분명히 크기만 크고 크기만 크고 브이넥을 입었는데 똑같은 브이넥을 입었는데 왜 쟤네는 멋있는데 우리는 안 멋있지? 물론 얼굴의 차이도 있겠죠. 얼굴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몸만 봤을 때도 그런 차이가 있고 걔는 이제 태닝을 해서 굉장히 막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죠. 패션한 얼굴인데 뭐 저희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뭐 그냥 패션의 완성은 패션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저희는 옷으로 커버하면서 옷으로 살고 커버하면서 있었습니다. 살고.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돌체인가바나를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섹시한 남자를 섹시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옷. 근데 너무 비쌌죠.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그지.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많이 비쌌죠. 그- 아마 사입기도 지금 힘들었지. 아니 지금 생각해봐도 그 브이넥 티셔츠 하나가 20 몇만 원, 30 몇만 원 30만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근데 지금도 그 정도면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그리고 막 그런 브이넥 니트.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흰 티셔츠를 사갖고 그 브이넥을 깊은 브이넥을 만들어 보려고 해봤었어. 시도를 해봤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본 거야 내가. 근데 이게 면은 늘어나는 성질이 없으니까 미싱으로 박는 대로 박아져요. 근데 이 티셔츠는 이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미싱의 어떤 그런 이 노하우가 없으면 쭉 늘어나는 거야 그냥 이게 꿀렁꿀렁꿀렁 거리면서 몇 개를 실패했었던 밤을 새면서 했는데 실패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솔직히 저희가 조금 시도를 하고 또 우리 사장님이 돌체인가바 브이넥 저 지금도 있는데 깊은 골로 된 그 브이넥을 처음에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판매를 하는데 솔직히 아무도 한국에서 그런 옷을 만든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브랜드군 뭐고 그냥 오로지 돌체인가바나랑 뭐 그런 해외 명품 브랜드나 우리 매장에만 있었던 그것도 캐시미어 니트로 그거를 강동원 씨가 와서 사 입었었어요. 그때 GQ 모델로 처음 이제 나와서 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GQ라는 이런 것도 우리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럼 엄청 열심히 봤기 때문에 누가 딱 왔는데 그 너무 다른 거야 이게. 이게 인간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 그때 당시에도 너무 키 크고 뭔가 그러니까 이상했어. 이게 뭐지 이 사람은 느낌이 사람인가 이런. 하여튼간 그런 사람이나 그런 분이나 아니면 이 시장 쪽에서 옷 좀 잘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사 입고 또 화류계 쪽 사람들도 와서 사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 니트는 배꼽까지 이렇게 파여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입으면 안 돼요. 정말 약간 브이넥이랑 이렇게 어. 매치해서 그것도 조금 깊은 브이넥이랑 매치해서 입어야 이뻤지. 그렇게 해서 이쁜데 어느 날 어떤 그걸 사갔던 사람이 또 사러 다시 왔는데 그때 화류계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나한테 사러 왔었어. 그때 내가 2층에 있을 때.
그것만 입고 온 거예요. 이렇게 다 파여갖고. 근데 맞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몸은 나쁘지 않았었어. 어쨌든 뭐 그런 옷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또 우리가 돌체인가바나에 심취해 있을 때 또 급부상했던 게 이제 디스케어드라는 브랜드가 또 그때 급부상했죠. 2002년도인가요? 2001년도에서 2002년도일 거야 아마. 디스케어드 잘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마 디스케어드를 물론 수입 명품 매장이나 그런 편집샵들은 다 있었겠지만 정말 시장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시장에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훨씬 빨라요. 외국에서 컬렉션이나 이런 거를 딱 뜨면 그걸 1년 후에 그런 컬렉션이 먼저 뜨면 그걸 먼저 섭렵하고 그거에 대한 옷을 사러 일본도 가고 홍콩도 가고 유럽도 가고 명품 매장에서 사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 이제 눈에 익고 전해지려면 1년 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디스케어드라는 거 정말 거의 몰랐고, 그 누구야? 그 제일평 3층에서 리바이스 구제 데니 팔던 경진 씨라고. 경진인가? 그 친구가 처음 들여와서 처음 거의 시장에서 그 디스케어드 느낌의 옷을 풀었어요. 만들었어요. 뭐 그때 당시에 얘기한 거 저기 뭐 일본의 후지산인가 뭐 거기 밑에 아울렛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도 이뻐갖고 사와서 만들어봤다고 하면서 조그만 거에서 이제 막 밤비티 디스케어드 이렇게 보면 라빠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배색으로 목, 팔 이렇게 배색으로 그냥 타이트하게 붙는 건데 앞에는 그 디즈니에 나오는 밤비가 프린팅되어 있는 그 디스케어드 밤비티를 처음 만들어갖고 아마 그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제 조금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면서 탱크탑 나시 같은 경우도 그 친구가 좀 많이 먼저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데님 쪽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그랬었지. 그렇죠. 디스케어드가. 그 친구가 또 디스케어드의 역할을 또 했고 지금도 뭐 가끔 길에서 만나는데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델 일도 하고 자기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때 보면 솔직히 그 제가 유튜브나 이런 좀 검색을 해봤는데 2000년도 초반을 패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뭐 외국에 있는 브랜드들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뭐 과하게 옷을 그 컬렉션에 나오는 거 그대로 뭐 과하게 옷을 입고 한국 체형에 맞지 않는 그런 뭐 스타일링을 했다라고 막 말하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반대 의견이거든요. 제가 패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이제 한국 패션 남성복이 좀 불붙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 아닌가. 그 베이스에는 여러 유명하신 또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디자이너 분들이 계신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론 커스텀을 하셨던 정욱준 디자이너. 지금은 이제 준지라는 걸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우영미 씨의 솔리드 업무, 그 다음에 너무 남성스럽고 멋있다고 생각했던 송지호 선생님이 하시는 송지호 업무, 그 다음에 조금 유니크하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스마트한 느낌의 론 커스텀은 그때 좀 멋있는 느낌이었고 론 커스텀이나 송지호 업무가 약간 비슷한 느낌의 좀 남성스럽고 멋있는 느낌의 남성복이었고 우영미 씨는 되게 부드럽고 좀 소프트한 느낌의 그런 컬러감도 그렇고 컬러감도 그렇고 워낙 뭐 파리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좀 스마트한 느낌 또 유승범 씨가 좀 많이 입고 나왔던 홍승환 씨의 그 스위트 리벤지인가 그런 브랜드가 있었어요. 거의 그 네 개의 브랜드가 그때 김서룡 업무도 있었다. 김서룡 업무 맞나? 하여튼 그분도 계셨고 그런 브랜드들이 한국 남성복에 약간 불을 지폈어요. 정말. 네. 그러면서 GQ나 이런 데 거의 남성 잡지 GQ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거의 도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거의 최초의
그런 모델들이 강동원 씨 있었고 차승원 씨는 좀 더 선배고 좀 훨씬 더 선배고 뭐 강동원 씨 되게 많은데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서 김민준 맞나? 그 GD 누나랑 결혼한 김민준. 김민준 씨 되게 멋있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김민준 씨, 강동원 씨, 그 조금 지나고 이제 뭐 배정남 그 씨도 나왔고, 하여튼 그런 풍의 옷들이 굉장히 좀 유행을 하면서 막 뭐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조인성 씨가 막 믹스앤매치 하면서 막 그 트루 릴리전 같은 그런 큰 그거에 버버리 구찌 코트를 입고 나오고 막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이엔드였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세련되고 하이엔드였는데 문제는 왜 그거를 그 다른 사람들이 암흑기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솔직히 조인성 씨 같은 경우 되게 스타일링을 잘했어요. 멋있었어요. 저희가 봐도. 근데 그를 따라하는 다른 어떤 연예인들의 스타일들이 너무 별로였어. 진짜. 그러니까 아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지 2000년도가 암흑기였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침체기가 한번 오긴 왔어요. 뭐냐면 2002년 월드컵 때 모든 사람들이 월드컵에 심취하면서 진짜 시장의 장사가 거의 지금 이 코로나 때 수준으로 바닥을 쳤었어요. 사람이 거의 다니지를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거의 뭐 문 닫는 가게들도 많았고. 근데 그게 패션이 침체된 게 아니고 진짜 단지 월드컵 때문에 그 분위기가 이렇게 그냥 붉은 악마 티만 팔렸죠. 그때 진짜. 당시에. 그러면서 빨간 티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었어요. 아무튼 지금 뭐 패션에 뭐 잡다구리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패션의 흐름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돌체앤가바나나 해외 명품 패션을 보면 이제 디스키어드가 줄을 잃었고 저희는 개인적인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거에 굉장히 심취해서 옷을 입고 다니고 그걸 따라 입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컬렉션을 보면서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론 커스텀이나 뭐 우영미 솔리드 옴무나 송지 옴무나 스위트리벤지 이런 옷들이 이제 GQ에서 보여지면서 믹스앤매치된 옷과 포멀한 그런 옴무스러운 옷들 이 두 가지 양대 산맥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입기 시작하고 그런 패션을 따라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보면 그게 지속적으로 갔었어요.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의 옷들이 굉장히 가고 그때 유행했던 그러니까 솔직히 유승범 씨나 배정남 씨가 굉장히 옷을 잘 입고 패셔니스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분들보다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화 배우나 뭐 일반인들이었고 저희는 그 패션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훨씬 더 먼저 해외 옷을 섭렵하고 그걸 보고 우리가 먼저 많이 보니까 따라 입게 되고 그 제품을 사게 되고 그분들이 입었던 옷들은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 진짜 멋쟁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일하시던 분들이 모델이 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장사를 해서 이 패션 계통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돈을 잘 벌면서 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먼저 그런 스타일링을 했고 그런 분들이 아마 추천을 해줘서 그분들이 옷을 입게 되고 뭐 이런 솔직히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을 뭐 패셔니스타나 막 이렇게 뭔가 옷을 굉장히 특이하고 막 이런 생각을 솔직히 못했었어요. 다만 우리가 멋있게 생각했던 옷들은 근데 아까 누구 얘기했죠? 모델? 우리가 최초로 그래도 이 사람 옷 되게 멋있게 잘 입는다 라고 생각한 사람. 아니 아까 차승원이라며 물어보니까 차승원. 지금 이분 지금 이 카메라 앞에 처음 해갖고 있어요. 네. 차승원이 차승원 입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냥 아니 몸이 워낙 좋고 키가 워낙 이게 바란스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와이드 그냥 데님에 그냥 블랙 데님에 그냥 나시 하나 입어도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어떤 드라마에서 차승원이 머리 짧게 하고 이소룡 그려져 있는 티셔츠
얘 팔을 잘라고 나시를 입고 밑에 이제 제가 오늘 일부러 2000년대 그 느낌의 그때 옷들을 진짜 입고 왔어요. 왔는데 그런 이런 부츠컷, 오일칠 같은 리바이스 오일칠 같은 그런 부츠컷 같은 걸 딱 입고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와 기럭지하고 이게 있으니까 얼굴도 그렇고 아 너무 멋있는 거야. 그것도 한참 따라 입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냥 차승원 씨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차승원. 뭘 어떻게 입어도 요즘 뭐 오프화이트 뭐 이런 약간 캐주얼 그런 감성의 옷들을 많이 입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냥 그리고 또 그냥 편하게 입는 옷들 그냥 트레이닝 그냥 스트릿 브랜드처럼 입는 옷들도 되게 잘 소화를 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도 잘 근데 하시는 나는 것 솔직히 같고. 예전이 더 멋있었던 것 같아. 차승원 씨를 몇 번 너무 가까이서 마주쳤는데 흠칫 놀라기도 하고 막 근데 요새는 옷에 관심이 있겠지 지금도. 예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이도 먹고 그 작품이나 뭐 이런 거에 몰두를 해서 그러는지 뭐 트렌디한 아이템을 섭렵하고 입고 하긴 하는데 뭔가 옛날에 그 느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세월엔 장사 없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뭐 드라마나 영화 쪽 아닌 이상은 뭐 예능이나 이런 걸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렇게 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차승원 형님은 저희의 워너비이십니다. 진심으로. 제일 네. 모델 중에는 제일 좋아하고 따라하려고 했던 왜냐면 그런 모델인 것 또 같아. 다른 좀 잘생긴 이런 사람들은 되게 멋있는 척 하려고 하는데 그 차승원 씨는 멋있는 척을 안 하잖아. 웃기려고 하잖아. 되게 잘생기고 막 이랬는데 누구처럼 막 이렇게 멋있으려고 안 하고 웃기려고 하는 게 난 더 멋있는 거야. 그게 더 큰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얼굴만 너무 잘생기고 이런 거는 매력이 없어요. 진짜 매력이 없고 그 향기 남자의 향기와 그 센스와 이런 이게 뒷받침이 돼야 진짜 그 사람한테 끌리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 보면 뭐 하정우 씨도 잘생겼지만 하정우 씨 이게 좋잖아. 뭔가 그 굉장히 매력 있잖아. 남성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가 난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아무튼 차승원 씨가 그랬고 저는 첫 번째로 기억나는 패션에 대해서 이게 뭐지? 되게 되게 부조화스러운데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돌체인가바나 아까 말했던 그 착장 이전이에요. 뭐냐면 태양은 없다라는 영화에서 정우성 씨하고 이정재 씨가 나오는데 그때 이 룩은 굉장히 폭발적이었었어요. 뭐냐면 이게 거의 96년도, 7년도, 8년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우성 씨가 태양은 없다에서 반팔 하와이안 셔츠라는 게 있어요. 하와이안 뭐 트로피칼 이렇게 되어 있는 하와이안 셔츠에 안에 골지로 된 쫄라시 딱 붙는 화이트 쫄라시 그리고 밑에는 통으로 된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같은 헐렁헐렁한 와이드 팬츠 트레이닝복에 신발은 쪼리를 신고 나오는 그 착장이 있는데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서 그 착장을 웬만한 연예인들이나 패션 계통에 있는 사람들 저도 그거 패션을 따라 하려고 그냥 모든 남자들이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남자들이 그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아. 하다못해 내가 어느 편의점에서 그때 당시에도 내가 처음 실제로 본 게 차승원 씨가 그 신천에 있는 무슨 편의점에서 내가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손창민 씨랑 같이 서서 그렇게 옷을 입고 그냥 편의점 앞에 서서 맥주를 둘이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멋있냐. 그 패션이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옷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들. 패션이라는 직업을 왜 하게 됐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좋아했고 또 사는 것도 좋아하고 입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패션에 일을 하고 싶다. 딱히 뭐 그런 일은 없었고 그냥 자연스레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옷이 좋은데 옷이 좋고 옷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 평생 직업이 된 거잖아. 직업이 됐지. 그 발 한번 들인 게 직업이 되고 시장에 처음 발 들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발전해 나가면서도 브랜드 생활을 하고
또 나와서 이제 또 패션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그냥 흘러갔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이렇게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지. 그지? 왜냐면 도매 시장도 경험을 했고 브랜드도 경험을 하고 또 지금 자기 사업으로도 자기 계속 사업으로 또 하고 있고. 뭐 온라인도 하고 어. 경험은 많은데 이제 우린 돈만 많이 벌면 되니까 이제 돈만 많이 벌 경험은 굉장히 많고 노하우도 많아요. 아직 돈을 못 벌어서 이 친구 지금 잘 벌고 있는데 제가 아직 돈을 못 벌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패션을 시작했고 우리 정말 잠 안 자고 옷 사러 다녔던 것 같아, 그지? 뭐 그때 당시 이제 시장이 이랬을 때는 뭐 저 제일평화 3층 가면 보세 옷들을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스탁 물건이라든지 약간 뭐 그냥 뭐 레플리카라든지 보물찾기 뭐 진짜 여러 가지 그런 옷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맨날 다니면서 주말에 솔직히 뭐 나이트나 클럽 가려고 옷 막 사러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진짜 막 금요일 밤 같은데 막 가가지고 뒤져가지고 이거 살래 너 이거 사라 나 이거 살게 해가지고 막 코디 맞춰보고 내일 이거 입고 나오자 막 이렇게 착장 맞춰서 나가기도 하고 그때 그렇게 많은 옷들을 사면서 즐겁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반문화 얘기를 하면 딱 우리가 나이트에서 클럽으로 넘어가는 세대였던 것 같아, 그지? 그때 사장님이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이 계속 상승을 해서 너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가게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시켜주시는데 호텔 가갖고 밥 딱 먹고 이제 남자 직원이 4명이었는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고 카드 저한테 딱 주시면서 술 한잔 해라. 그럼 우리는 카드 갖고 이제 원래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저 키 크고 잘생긴 형 모델 하던 형이 하나 있어요. 그 형이 오면서 우리를 클럽 나이트의 세계로 인도했지. 그러면서 막 뭐 버스 뭐 줄리아나 보버스 나인 막 이런데 한참 다니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모든 패션은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 출장을 가거나 해외를 가면 해외에서 그 나라의 패션을 보려면 클럽이나 나이트를 가라. 왜냐면 클럽이나 나이트 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멋있게 입을 그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오니까 그게 이제 유행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나이트를 시장조사차 열심히 다니고 놀러 간 건 아니고 놀러 간건 아니고 시장조사 시장조사도 하고 옷을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나이트 옷을 보러 갔지. 뭐 특별한 여자 같은 거 안 봤잖아요, 우리. 의미가 없었어요. 여자랑은 잘 안 놀고 그냥 옷만 봤어요. 이제 가서 딱 춤추면서 옷만 보다가 그냥 집에 오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데서 그죠? 거짓말 아니에요. 조금은 놀았어요. 여자들이랑 좀 놀고 아무튼 그러면서 근데 또 달라. 이게 나이트에서 클럽으로 넘어가면서 나이트는 솔직히 부킹 문화잖아요. 춤도 추고 이러지만 어떻게 룸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웨이터들이 지나가는 이제 여자들을 잡아서 해주면 여기서 술 주고 얘기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펀한 데서 다 보여. 우리 이런 것들이 뭘 입고 왔는지 뭘 손에 차고 있는지 이런 게 다 보여. 근데 클럽은 처음에 제가 클럽에 처음으로 홍대에 있는 클럽을 딱 가갖고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거기 어디였지? 그 홍대 거기? 제일 첫 번째 유명했던 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엔서? 아니지 그거는 엔서가 아니고 뭐지? 그냥 사이 뭐지? 그건 제가 찾으면 저 홍대 무슨 클럽이지? 제일 유명했던 그거 많이 다녔는데 거기 하면 다 있었어요. 뭐 공유 씨, 김성수 씨, 뭐 그 연예인들도 많이 연예인 왔었고. 뭐 강동원 그런 모델들 뭐 다 오고 진짜 거기 정우성, 이정 무슨 엄정화 씨 봤고 뭐 이소라 씨 봤고 다 봤어 거기. 제일 핫했기 때문에 제일 핫하고 그 메카였었어 거기. 근데 거기 가면 충격이었던 게 와 클럽 시커매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람들이 다 서 있어. 그때는 난 담배도 안 피는데 담배 연기 뿌옇고 와 스모그에 나는 무슨 약간 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처음에는 그랬지 이제. 근데 그런 문화를 미치도록 노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엔 그렇게 갔어. 근데 다음에 왔는데 술을 좀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 그 트랜스 음악이나 하우스 뮤직이나 이런 거에 술이 취하고 남들 신경 안 쓰고 막 춤추고 노는데 굉장히 어떤 그런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클럽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클럽은 옷이 잘 안 보여. 나와야 보여. 그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신경도 못 쓰고 신경도 못 쓰고 자유분방하고 그냥 자기 패션도 조금씩 바뀌어갔던 것 색깔대로 같아요. 그냥. 그때 우리는 힙합 클럽은 안 갔잖아. 힙합 완전 힙합 트랜스 하우스 이런 데 같이 힙합 클럽은 아예 안 가고 또 그때 NB라고 또 힙합 클럽이 있었어요. 홍대에 홍대 거기는 안 다녔어. 이제 거기는 이제 진짜 힙합했던 사람들이 리얼 찐 힙합퍼들이 이제 와갖고 했던데 거기는 저희 안 갔어요. 거기 가면 다 스냅백에 나이 무슨 조던 저지 같은 거에다가 포스 신고 지금 오버사이즈 이렇게 우리랑 또 패션 스타일이 잠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여기서 잠깐 패션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브랜드 쪽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뭐 디스케어드 돌체인가바나 디스케어드로 이어졌던 그 계보가 한순간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디자이너 한 명으로 인해서 남성복의 전 세계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그런 섹시하고 이런 컨셉에서 믹스앤매치 그 다음에 뭔가 빈티지, 레트로 이런 컨셉에서 정말 한순간에 이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우리는 알잖아 누군지. 디올 옴무, 에디 슬리먼, 말라깽이 키 크고 거의 뭐 192m 정도 되는 키의 말라깽이 디자이너 에디 슬리먼이 이끌었던 디올 옴무가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또 유명한 얘기가 있지. 몸을 옷에 맞춰라. 되게 슬림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뚱뚱하고 그럼 이런 못 입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옷에 몸을 맞춰라. 몸에 옷을 맞추지 말고. 맞아. 그런 얘기를 또 했었지. 맞아. 그래서 칼 라거펠트가 샤넬의 수장이었던 돌아가셨지만 너무도 훌륭하신 분인데 칼 라거펠트가 그 전까지 굉장히 패션은 똑같았어. 선글라스에 흰머리 묶고 정장 입고 했었는데 칼 라거펠트가 디올 옴무의 수트를 입고 싶어서 살을 뺐다라는 그런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살을 몇십 킬로를 칼 라거펠트가 빼고 디올 옴무의 정말 옷을 입었어.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그 몸을 유지를 했어. 칼 라거펠트를 변화시키게 만든 사람이에요. 에디 슬리먼. 지금은 뭐 디올 옴무 하다가 나와서 생로랑을 또 했고 생로랑을 하다 나와서 포토그래퍼 같은 것만 활동하다가 현재는 지금 셀린을 이끌고 있지만 아무튼 한 획을 그은 그런 그때의 디올 옴무의 그런 옴무와 미니멀과 어떤 그런 밀리터리와 여러 가지 그런 믹스앤매치도 당연히 있었고 그런 착장들이 뭐 웬만한 브랜드 이제 반영들이 많이 됐지 또 이 명품 엄청 브랜드들이. 그러면서 살짝 또 끼어들어서 나왔던 게 그런 옴무스러운 느낌의 닐바렛의 베지터블 태닝 쭈글쭈글한 가죽 자켓이 또 엄청 유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또 지방시에 별 빡빡빡 들어가 있는 또 발망 리카르도 TC 리카르도 TC 아니야 리카르도 발망은 그게 이제 또 발망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패션을 하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들을 얘기를 하면 돌체인가바를 제일 먼저 좋아했고 그 다음에 디스케어드, 그 다음에 에디 슬리먼, 그 다음에 닐바렛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발망 디자이너는 제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 발망의 바이커 팬츠나 그 그런지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내 취향이었어요. 그 컬러감도 그렇고요. 크리스토퍼 데카르멘이라는 그런 디자이너인데 그 이후에 발망을 이빨이 띄워놓고 성공시켜놓고 나와갖고 약간 뭐 몸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페이스 커넥션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뭔가 이 파격적으로 이 시대에 그걸 흔들어 놓는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뭐 발망 그 크리스토퍼 데카르는 뭐 그때 당시에 발망 자켓 안 입고 나온 해외 뭐 뮤지션이나 셀럽들이 어딨어? 무슨 시상식 때 다 발망 여자들 다 이거 입고 나왔고 한국 방배도 그렇고 발망 바이커 팬츠 그거 뭐 안 입는 사람이 없었지. 그거하고 지방시 별 달린 거. 근데 이런 보면 또 이런 브랜드 얘기하다 보면 또 빅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 빅뱅이 뭐 지방시 그 다음에 발망 이런 걸 GD나 태양 이런 친구들이 또 굉장히 잘 소화를 해줬고, 근데 또 여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건 결국은 믹스 앤 매치야. GD도 누구나 패션을 하다 보면 패션을 이제 자기 스타일링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제가 유튜브 이제 1편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 근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처음부터 그냥 짠하고 생기지 않아. 절대. 이거는 뭐 GD나 이런 친구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도 분명히 처음에 자기 롤 모델이 있었을 거야. 패션으로 했을 때 아,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이 입은 그런 스타일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들. 보면 GD가 믹스앤매치를 되게 잘해. 지금도 GD가 입는 모든 옷은 그냥 믹스앤매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석적으로 수트는 수트, 뭐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뭐 이렇게 캐주얼, 워크웨어 이렇게만 정석적으로 입던 거를 다 믹스해서 입으니까 그냥 위에는 포멀한 거 입고 밑에는 막 트레이닝복 입고 그 다음에 뭐 위에는 뭐 워크웨어 입고 밑에는 뭐 정장 바지 입고 막 샤넬 컬렉션에서 입는 그런 옷들도 다 자기가 어느 정도 리폼을 해서 이렇게 결국은 레트로스럽게 많이 입고 패션을 좋아하고 그런 옷에 대한 스타일링을 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믹스 앤 매치에 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거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고 민감했지. 그런 패션에.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나이트 다닐 때 우리가 입었던 옷들이 대부분 그런 옷들이었어. 그렇게 입고 생각나지? 다녔어. 흰 셔츠에 빳빳하게 달린 흰 셔츠에 검정색 원버튼에 투버튼 자켓 딱 입고 밑에는 무조건 데님, 신발 무조건 스니커즈, 아니면 와이드 팬츠. 그때 우리 막 통바지에다가 와이드 팬츠도. 통바지에다가 신발 뭐 신었는지 기억나냐? 퓨마의 그 레이서였나? 퓨마 레이서였나? 뭐 그 축구와 비슷하게 생긴 그거랑 뭐 복싱화 막 이런 거. 통바지 정말 통은 보면 발끝이 보일랑 말랑 할 정도의 통이야. 땅에 닿을까 말까. 그거에 밑에 퓨마 레이서나 뭐 복싱화 아직도 있어. 그 레드 컬러 아디다스 복싱화가 아직도 있어. 나도 집에. 있어. 그게 아직도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조합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위에는 자켓을 입거나 아니면 그때 유행했던 가죽 숏 블루종 블루종도 많이. 블루종 되게 입었고 광희 시장 가면 그치. 예전에는 그런 데 가면 가죽 이런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죽이 메카지. 거기서 가서 진짜 뭐 맞춰 입기도 하고 뭐 디자인 이렇게 해서 바꿔주세요 해서 왜냐면 주문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막 맞춰 입고 컬러 없는 것들을 막 거기서 뭐 BT 있는 거 보고 컬러 막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막 입고 그랬었죠. 일본 광희 시장은 일본 사람들이 수입해가는 엄청난 큰 규모의 시장이었어.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같이 뭔가 한두 개씩 아예 팔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수출이었고 일본 수출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또 디테일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안 산단 말이야. 그만큼 인정받을 만한 그런 곳이었었죠. 광희시장. 그때 당시에 구준엽 씨가 제일평화 1층에다가 매장을 하나 내면서 그것도 또 이슈가 됐었고 이승현 씨도 우리 앞가게에다가 매장을 하나 했었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진짜 돗자리 깔아놓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다시 그 레더 자켓이 얼마 전에 그 피어 오브 갓도 그렇고 피어 오브 갓하고 제냐하고 콜라보했던 브랜드에서 그 가죽 자켓, 가죽 블레이저 갑자기 또 선보이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뭐 나도 이걸 하나 또 제작을 해서 진행을 했고 지금도 이제 뭐 하고 있지만 근데 그거 20년 전에 그거 막 사 입고 그랬던 게 기억나고 아직도 있을지도 몰라. 그 블루종이나 그런 3버튼 가죽 자켓 이거를 호시 자켓 호시 끝에 호시 카라에 호시 차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막 입었었던 옷인데 사진도 있어요. 그거 여럿이 이렇게 무슨 쇼 갔었을 때 입고 갔던 사진에 그걸 입고 있었더라고 우리가. 그때 누가 하나 입으면 다 똑같아. 그냥 다 똑같은 그냥 거야 우리는. 와이드 그냥 어? 데님 와이드에다가 막 그런 거 위에 자켓 타이트하게 입고 블루종 입고 막 이랬었지. 누가 선빵을 먼저 날리냐. 누가 하나 딱 어디 보고 선빵 딱 날려갖고 입었는데 멋있어. 그럼 다 따라 사는 거야 그냥. 그때는 뭐 같이 입는 게 창피하지 않았어. 항상 옷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사이즈가 비슷했기 때문에 뭐 같은 옷을 같은 사이즈를 사서 입고 막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유지를 해서 이렇게 옛날 옷도 입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다 옛날 옷 다 없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 불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순간이 있는데 저는 계속 이 옷이 나한테 안 맞는 게 너무 싫어서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됐는데 절정에 달아났을 때 굳게 마음을 먹고 했고 이제 이 친구는 절정에 달아났을 때 계속 먹었어. 그럼 끝나는 거야 이제. 그 데드라인을 넘어가면 관리가 안 돼.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러면서 지금은 슬림한 옷을 아예 입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입게 되고 뭐 컬러풀한 옷도 못 입고 거의 이제 블랙 위주의 옷을 입게 되고 이제 변하는 거지. 이제 입는 거 자체도 변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몸에 따라서 좀 많이 이제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을 못 수 입으니까 없다는 게 그게 좀 나는 뭐를 맛있는 걸 못 먹는 것보다 그게 나한테 훨씬 큰 스트레스야. 난 그걸 못 견디는 건데. 그냥 맛있는 걸 이 친구는 맛에 대한 좋아하죠. 조예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행복의 어떤 그런 지표가 다른 거니까. 근데 스트레스는 받아요. 그냥 근데 웬만한 브랜드들 아니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운동을 안 스트레스는 해요? 받는데요.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이 바빠서. 왜냐면 그건 뭐 인정. 백화점을 가던 어디를 가던 맨날 다녀. 쇼핑몰이든 주말 되면 무조건 뭐 다니고 아울렛도 다니고 항상 다니면서 옷을 많이 보지만 맞는 옷이 없는 거야. 나한테. 뭘 살려고 그러면 사이즈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좀 빼야지 하면서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좀 게으른 건가 이게? 모르겠다. 이제 그래서 옷을 포기하게 된다는 게 좀 슬프긴 해요. 솔직히 제가 틱톡을 하는데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아요. 통통한 사람, 뚱뚱한 사람, 덩치 큰 사람, 코디 부탁해요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워낙 우리 집안 자체가 마른 사람이고 저는 살을 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갖고 찐 이 몸이기 때문에 저는 181에 53kg 이랬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살을 찌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그런 그런 질문을 받고 내가 진실되지 않게 내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런 친구들의 자문도 구하고 과연 좀 뚱뚱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옷이 뭐가 있을까 준비는 하고 있지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키 작은 분이 좀 더 키 커 보이게 입고 싶어요. 약간 통통한 분이 좀 날씬하게 입고 싶어요. 분명히 방법은 있어요. 시각적인 조금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큰 효과는 못 본다고 봐요. 정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진짜 큰 효과. 내 만족으로 내가 그냥 입고 좋아하면 돼요. 그거를 너무 창피하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거 입고 자기 좀 몸에 맞는 걸 입는 게 낫지. 그걸 억지로 그렇게 보이려고 입으면 그게 더 어설퍼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다가 저는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자기 체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냥 옷을 스타일링을 멋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어떤 얘기 누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키 조금 아담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코디를 부탁했을 때 시각적으로 전 말씀을 해드렸어요. 일단은 좀 세미 부츠컷이나 혹은 와이드 팬츠를 입고 굽 높은 신발을 신때 좀 그게 다 신발이 가려질 수 있게끔 다리 좀 길어 보이는 하이웨스트를 입고 위에 좀 크롭되는 짧은 느낌의 후드나
그런 맨투맨을 입어라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각적으로 분명히 가지고 계신 그런 느낌보다 조금 더 커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태양이나 혹은 뭐 GD나 이런 친구들이 막 키가 180, 190 돼서 멋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체 장단점을 잘 살려서 스타일링을 멋있게 하고 뭐 그 노래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GD가 난 뭐 컴플렉스가 없어서 미안해. 남이 컴플렉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GD는 컴플렉스로 생각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멋있게 입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가진 신체에 멋있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조금 더 크게 보이거나 조금 더 날씬하게 보이거나 뚱뚱한 사람 코디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저는 카니 웨스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안 그랬지만 지금 엄청 뚱뚱해요. 하지만 옷 그래도 잘 입고 남자들이 워너비 그런 어떤 스타일링을 해주는 그런 롤 모델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뭐 어떤 주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잡다구리하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두서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그때 2000년대 잘 입고 다녔던 제일 좋아하고 자주 입었던 그런 룩이 어떤 스타일이 어떤 거예요? 아이템이랑? 그때 당시에는 뭐 그때 참 한참 유행했던 카고 팬츠에 와이드 카고 팬츠에 뭐 나시 쫙 달라붙는 나시나 약간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캣소매 나시, 캣소매 나시 이런 거에다가 또 많이 입고 쪼리 신고 그런 느낌이랑 아니면 조금 뭐 그냥 슬랙스에다가 그냥 진짜 예전에는 그렇게 타이트한 옷이 유행이었어요. 그때 하여튼 뭐 약간 섹시미가 그때 얘기했듯이 돌첸가바나나 디스케어도 약간 섹시하고 그런 타이트하고 그런 느낌들이 우리만 섹시, 우리만 좋아했던 것들이라 그래서 되게 타이트한 그런 티들 막 뭐 V넥 티셔츠도 최대한 딱 붙는 걸 입으려고 최대한 막 타이트한 95 스몰, X 스몰 막 사서 입고 그리고 라운드는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V넥. 항상 V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V넥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더 파인 거 없냐? 더 파인 거. 그래서 막 진짜 만들어 입기도 하고 그런 옷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거는 파여야 되는데 우리도 기준이 있어. 지금도 내가 돌첸가바나 갖고 있는 옷이 있는데 파이되 이 어깨 V넥이 어깨가 많이 이렇게 옆으로 V넥이 옆으로 많이 파이면 안 돼. 안 돼. 옆둘레가 좁고 길게 파이는 게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그게 진짜 돌첸가바나 핏이고 디스케어도 핏인데 그걸 시장에서 따라서 막 만드는 애들은 막 V넥 입으면 V넥이 아니야. 이렇게 유넥처럼 막 파이고 그런 건 우리가 또 인정을 안 했지. 유넥도 그때 당시에 많이 입었었던 것 같고 유넥도 좁은 유넥. 옆에가 이렇게 돼가지고 유넥. 그 유넥은 거의 앤 헐리우드에서 처음 나온 거야.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앤 헐리우드 일본 브랜드 앤 헐리우드. 또 요즘은 이게 뭔가 하여튼 이게 펜던트. 펜던트 종로가 목걸이, 갖고 펜던트 목걸이하고 목걸이 이만한 거 해갖고 구슬로 돼갖고 완두콩만한 걸로 이렇게 줄 돼갖고 펜던트 이만한 거. 그거 아직도 있어요, 저 펜던트. 둘이 맞춰서 놓고 예전에. 있냐? 아직도 있어요. 그거 어머니가 하나 맞춰 주셨던 건데. 너랑 나랑 같이 네. 세트로 맞춘 거. 네, 아직도 있어요, 그거 펜던트가. 그거 나는 사연이 좀 있는 하여튼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 그런 펜던트에 보잉 선글라스. 그리고 본더치 모자 같은 거 메시켓 같은 거 이렇게 쓰고 하여튼 한창 그렇게 이제 다녔었고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에버크럼비 그 카고 포켓이 제일 평화 3층에 많이 풀려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스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그때 막 그런 아류작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사 입고 연예인들도 본더치 모자는 다 쓰고 다녔었어. 예전에. 근데 얼마 전에 진짜 지코가 본더치 모자를 딱 쓰고 나와서 이게 다시 올려나. 근데 지코가 쓰고 나왔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 하여튼 그게 나 본더치가 내 눈에 너무 익어서. 근데 궁금한 게 요즘 친구들은 본더치가 뭔지 알까? 그냥 저걸 보고 지코 모자네라고 생각하겠지. 아니야. 근데 내가 얼마 전에 틱톡을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그냥 외국 애들인데 뭐 그런 애들이 본더치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레트로라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아직도 뭐 이렇게 판매가 잘 돼서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스타일리시해. 그 친구 자체가 틱톡 하는 친구인데 본도치 모자를 탁 쓰고 그때 나도 되게 새로웠거든. 이게 지금 저도 이제 틱톡 하면서 해외 옷 패션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레트로, 뉴트로라고 해서 그게 뉴트로라는 단어가 나온 지는 몇 년 됐잖아. 근데 뉴트로가 이제 돌아오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또 그 쉐입이나 핏도 많이 달라지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변형 없이 이렇게 오는 거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근데 틱톡을 보면 해외 그런 틱톡커들 패션 틱톡커들을 많이 보면 내 눈에 확연하게 띄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워크웨어 중에서 카라트 워크웨어는 뭐 계속 입었지만 조금 더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조던이랑 같이 믹스가 되면서 그런 팬츠와 더 눈에 띄는 거는 바시티 자켓, 야구 점퍼, 스테디움 점퍼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빈티지 바시티 자켓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맞아. 그리고 위에 그 메쉬캡, 트러커라고 얘기하는 그 메쉬캡 이런 조던의 그런 통 와이드 팬츠나 뭐 리바이스 517 같은 부츠컷 이런 거에 위에 그래픽 티셔츠 혹은 후드티에 바시티 자켓 입고 트러커 모자 쓰고 이게 미국에 있는 틱토커 말고도 또 무슨 유럽 쪽에 있는 애들한테도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바시티 자켓은 지금 분명히 오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시티.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캠퍼스 그냥 점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다시 오는 건가? 그치, 지금 약간 좀 이번 년 뭐 가을 겨울 되면 그게 조금 더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올 겨울에는 바시티 자켓은 하나 해야 되지 않나. 좀 변형된 형태, 약간 오버사이즈로 가더라도 그 패치도 많이 붙이고 개인적으로는 뭐 난 내가 옷을 입고 싶어서 만드니까 내가 입고 싶은 바시티 자켓 빈티지도 몇 개 샀는데 와펜 같은 거 탁탁 크게 달고 뒤에 탁 로거링하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착장을 하느냐가 또 달라지겠지만 결국 보면 뭔가 항상 새 시즌을 갈 때 예전에 어떤 그런 무드와 예전에 그런 디자인들을 다시 모티브 삼아서 만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거 특별히 그런 변형 없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나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여자들 쪽에서는 로우 라이즈 데님 그 골반 바지 짧은 트롤리전 같은 그런 짧은 골반 바지가 다시 올까 안 올까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로우 라이즈가 아직까지는 조금 한때 너무 유행했고 잘 입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빨리 돌아와도 촌스럽게 느껴지는 거거든. 이게 유행이 조금 더 있다 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난 여자애들이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고 있는 게 나는 조금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서 세련돼 보이고 그러니까 아직 그 뭐 패션의 주기가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20년일 수도 있고 더 짧게 올 수도 있는데 10년 안쪽으로 돌아오는 거는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 옷들은 워낙 선택의 폭이 넓어서 그거를 무슨 유행을 가지고 간다 안 가지고 간다 이런 개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워낙 요즘 또 다들 개성 있게 자기에 맞게끔 잘 입다 보니까 그게 뭐 저거 입어서 좀 촌스럽다 이런 생각들은 촌스러운 친구들이 입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잘 입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 게 되게 좀 어색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새 옛날 옷들 중에서 요새 다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난 뭐 데님 같은 거는 거의 있기는 한데 안 맞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못 입어요.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옛날 가지고 있던 옷 중에 다시 꺼내 입고 싶은 옷이 있어? 요새? 그러니까 사이즈가 맞는다면 나는 뭐 그런 그냥 뭐 아이템이나 발망 뭐 디스케어드 청바지 같은 거를 청바지 같은 거는 그냥 좀 예스럽지만 약간 좀 이렇게 믹스앤매치로 한번 입어보고는 싶지. 근데 그걸 못 입고 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좀 타이트하게 좀 정 사이즈 맞는 옷을 입고 싶은데 지금은 아예 그럴 생각도 못 하고 그런 옷도 없고 이제 계속 우리도 지금 뭐 그 아까
브랜드 얘기하다가 넘어갔지만 에디 슬리먼의 디오롬무가 모든 남자의 옷을 슬림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그 핏을 넓혀놓은 사람이 있잖아. 베트몽 디자이너 뎀나. 뎀나가 그 작아졌던 옷을 다시 엄청나게 크게 넓혀놨잖아. 너무 넓혀놨어. 오버사이징 해놨잖아. 근데 지금 솔직히 나는 오버사이징을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섭렵을 하니까 오버사이즈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 전에 이제 패션하는 사람들은 다 1년 더 먼저 1, 2년 먼저 섭렵을 하니까 너무 지겹게 입었어. 진짜 뭐 6X 라지 하다못해 난 9X 라지도 있어요. 그 미국은 워낙 미국에 있는 옷들은 워낙 사람들이 체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9X 라지까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수입해갖고 막 아직도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오버사이징에 좀 지쳐서 이제는 조금 나도 조금 정핏이나 약간 슬림핏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섞어서 입고 싶은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님도 지금 거의 이제 와이드 팬츠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와이드 팬츠 조금 이제 입은 지 좀 됐지만 대중들은 이제 와이드라는 것에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나는 꺼내 입고 싶은 옷이 오늘도 이제 이걸 입고 왔지만 리바이스 빈티지 옷들은 리바이스 517 특히 517 라인은 부츠컷 라인은 한국에서 구하기도 힘들고 해외에서는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뭐 아마존 이런 데 있더라고요. 되게. 그런 것들은 다시 꺼내 입고 싶고 뭐 이런 라이더 자켓 같은 경우는 뭐 평생 그냥 계속 평생 뭐 소장하기니까. 한 번씩 입으니까 그거는 뭐 어느 코디에도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거라서 좀 숏한 거든 조금 뭐 약간 뭐 정 사이즈든 그런 거는 그냥 편하게 입기는 있는데 뭐를 이렇게 꺼내 입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하여튼 뭐 나는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다양한 걸 입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지금 되게 어린 친구들 근데 요새는 솔직히 우리 때보다 우리가 2000년대 경험했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브랜드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그런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브랜드들이 많아요. 또 브랜드도 훨씬 많아졌고 그러게 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다양한 옷을 지금 이게 유행이다. 막 이런 포멀한 느낌이 유행이고 미니멀한 게 유행이다. 누가 연예인이 입고 나왔다. 이걸 이렇게 한 그런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아니 그냥 무신사에서만 자꾸 그냥 맨투맨 사입지 말고 조금 뭔가 좀 새로운 느낌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잘 뭐 믹스매치도 좀 해볼 줄 알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정확하게 그냥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 하는 느낌들 코디들 보면은 잘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너무 그냥 그 한 종목의 브랜드에 그냥 그런 것들만 입으니까 좀 그러니까 뭐 요는 다양한 패션을 뭐 어느 날은 좀 포멀하고 되게 좀 깔끔하게 정장 느낌의 그런 느낌의 옷을 입었다가도 어느 날은 되게 이지한 굉장히 편안한 그런 룩도 입고 어느 날은 워크웨어도 좀 입어보고 뭐 그런 걸 섞어서도 입어보고 이렇게 다양한 느낌으로 입었으면 좋겠는데 보면 한 가지 스타일만 고집하고 입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에 옷은 이렇게 많은데 여러 가지 스타일. 영화도 내가 공포영화 좋아한다고 공포영화만 주장창 보는 것보다 공포영화 봤다가 코미디 영화 봤다가 액션도 봤다가 이렇게 하면 더 재밌잖아요. 삶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옷을 구매하고 이러는 것도 저는 계속 빈티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지만 빈티지를 사보고 입어보고 그런 영향들이 조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 옷에 대한 그 느낌이. 그런데 도전하는데도 조금 용감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너무 알려진 지금은 지나다니는 똑같아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옷 어디서 사요? 그러면 거의 세계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 거의 90%.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도 좀 다양한 느낌들을 찾아서 입으면 좋겠다. 왜냐면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 형성돼 있는 게 많으니까 거기서도 좀 잘 믹스하면 충분히 또 좀 멋있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브랜드와 브랜드 아닌 거에 대한 차이를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브랜드와 브랜드 아닌 것에 대한 차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다 브랜드로 인정하진 않아요. 제가 디자이너니까 프로페셔널한 그런 입장에서 되게 돈을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라도 제가 브랜드로 인정하지 않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 브랜드 B 브랜드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옷이 있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찌 하면 요새 뭐가 생각나요? 구찌 굉장히 레트로한 그런 느낌들, 옛날 패션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발망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이커 팬츠하고 무슨 파워숄더 이런 게 생각나고, 생로랑 뭐 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브랜드를 얘기했을 때 그 브랜드의 착장과 그 컨셉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요새 한국에서 좀 크게 된 그런 브랜드들은 어느 특정 브랜드 얘기를 못 하겠어. 얘기를 딱딱 하면 다 생각나는 거는 기본 티, 싼 기본 티에 로고 이렇게 딱 적혀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물론 안 그런 브랜드들도 많아요. 나는 브랜드 관계자들도 오고 계신다면 물론 비즈니스로서 저는 이제 뭐 비즈니스로서 이렇게 당신들처럼 여러분처럼 성공은 못했지만 옷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옷과 다양한 어떤 그런 컨셉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해 주셔야지 저희처럼 뭔가 나만의 색깔을 갖고 나만의 어떤 브랜드의 컨셉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조금 살아나가기 쉬울 것 같아. 내가 내 색깔이 있어. 나는 디자이너 박윤구로서 이런 옷들을 계속 만들고 싶은데 사람들이 타협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거를 안 입어. 물론 내가 만드는 옷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을 수도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냥 너무 획일적인 어떤 그런 브랜드에서 남들이 다 입고 다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하다 보면 나만의 색깔이 생기질 않으니까 뭐 말이 막 뒤엉키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좀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입으면서 그렇게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한국 패션도 더 발전하고 여러분의 개성도 더 살아나고, 그게 전 제일 멋진 스타일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되게 바쁜 친구인데 오늘 처음 또 촬영 이런 거 처음 하고 이러는 거라서 좀 입이 이제 풀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끝났네요. 오래돼서 이제 종종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어서 막 중구난방 뭐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했는데 솔직히 뭐 나는 재밌었는데 넌 재밌었어? 아니 뭘 저도 이렇게 뭔가 좀 소개해드리고 뭘 막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뭐 긴장감도 있고 조금 우리 또 재밌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좀 얼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너무 재밌거든요. 둘이는 이게 좀 이렇게 입이 좀 풀리고 다음 또 기회 되면 불러주시면 또 다른 뭐 그런 내용으로 또 이렇게 또 손 보여드리고. 조만간 뚱뚱이 할게요. 코디 얘기할 때 불러. 저 뚱뚱이는 아니에요. 통통이로 할까요? 통통이에요. 통통이 코디 얘기할 때 불러가고 또 얘기 한번 할 테니까 그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뭐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구독자도.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좀 네, 같이 갑시다 우리. 좀 이거 해갖고 좀 패션도 솔직히 할 얘기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 거리가. 근데 뭔가 이게 반응이 있어요. 나도 재미가 신이 나서 할 텐데 일단 더 노력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